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제강점기 마지막 주제인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탄압도 심하게 했는데요. 문화 각 분야에서 우리 민족문화를 지키기 위한 운동, 이것도 독립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민족문화 소운동 중에서도 우리의 말과 역사를 연구했던 국학 연구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문예와 종교계에서 어떠한 운동들을 전개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사례를 열거할 수 있다. 일제가 우리 역사를 왜곡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자, 일단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주로 두 개의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920년대에 만들어졌던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선어 연구회. 한글학자였던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인데요. 한글날의 전신인 각야날을 제정했고 한글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각야날 제정, 한글 잡지 창간 하면 조선어 연구회 기억해 두시고요. 1931년에 조선어 연구회는 이름을 조선어 학회라는 단체로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말모이에서 봤던 바로 그 단체가 조선어 학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조선어 학회는 1931년에 30년대에 전개된 문맹 퇴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한글 강습회를 개최하고 한글 교재를 만들어 문맹 퇴치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했고 우리말 큰 사전의 편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일제는 1942년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하고 강제로 해산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조선어학회 하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제정, 우리말 큰 사전.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조선어 연구회 20년대에는 각야날 제정과 한글 잡지 창간 이렇게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학회 두 개 단체의 활동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국사 연구에 관한 것입니다. 일제는 한국사를 심하게 왜곡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나 문화에 대해 상당히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식민 통치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고 너희들이 얼마나 못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인식시키고 세뇌시키기 위해 기존의 역사책들을 전부 다 치우고 일본의 그 동경대학교에 그 학자들을 대거 투입해서 조선사라고 하는 역사책 37권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역사를 서술하는데 흐르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식민주의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식민주의 역사관을 통해 한국사를 심하게 왜곡을 시키게 됩니다. 특히 그 구체적으로 왜곡시키는 핵심적인 특징을 얘기하자면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타율성, 한국은 우리 민족은 스스로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세의 도움을 받아 역사의 시작부터 외세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이 외세의 도움에 의해 진행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 그 전인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우리 역사는 일본의 4세기 정도의 수준, 즉 고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결국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중세라고 하는 세계사 어느 나라의 역사에도 다 존재하는 중세가 없는 그런 역사가 고대 단계에서 그냥 중세 없이 근대로 우리 역사가 뛰어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타율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역사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식민주의 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식민사학. 자, 그러면 이 식민사학에 대항을 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그렇지 않다. 타율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독자적이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를 연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박은식 선생님과 신채우 선생님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분들은 역사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이라는 생각으로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학을 우리는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인물로 박은식 선생님, 신채우 선생님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박은식 선생님의 역사를 즉 즉 역사가 그 나라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망했기 때문에 형체는 무너졌지만 혼이 담겨있는 역사 연구를 통해 우리가 정신만 지켜나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형체는 되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연구하신 분은 박은식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은 주로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패기 넘치고 찬란했던 시기가 고대사였기 때문이었죠.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런 역사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역사를 즉 나와 내가 아닌 비아와의 투쟁의 기록이다라고 역사를 정의 내리셨습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은 역사 연구를 독립운동이라고 보았던 역사학이다. 일제의 타율성에 대항해서 식민사학의 타율성에 대항해서 우리 역사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발전을 주장한 것이 식민주의 역사학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식민사학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역사 연구로 뭐를 들 수 있냐면은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모든 나라가 보편적인 역사 발전, 세계사는 보편적인 어느 나라든지 보편적인 역사 발전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고대 단계가 지나면 중세가 오고요. 중세가 지나면 근대 단계 이런 식으로 역사가 세계사는 어느 나라든지 보편적인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 예외가 되는 유일한 민족이 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역사가 그냥 고대 단계에 머물러 있었대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서 중세 단계를 뛰어넘고 일약 도약을 시켰다는 거죠. 근대 단계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대화론. 식민지를 통해 조선은 비로소 중세도 없이 근대로 접어들 수 있었다. 자, 그럼 이거를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인물, 그리고 그 근거를 연구해서 실제로 밝혀낸 인물이 바로 백남훈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한국사가 세계사하고 동일한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해 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역사학을 우리는 사회경제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주장을 했던 인물이 바로 마르크스 역사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남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나라에 조선 후기 있죠. 조선 후기. 양난 이후의 조선 후기에 여러분도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피지배층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면서 자본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결국은 이 자본주의 발전에 의해 신분제도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과정. 신분제도가 무의미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근대화의 모습이다. 이걸 연구해낸 인물이 바로 이 백남훈 선생님이십니다. 사회경제사학 일제의 정체성론. 우리 민족은 그냥 늘 같은 곳, 즉 고대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론에 대항해서 우리 역사를 연구했던 인물 백남훈 선생님, 이러한 역사를 사회경제사학이라고 부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이런 거 아니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근거에 의해서만, 증거에 의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증사학을 연구하신 분으로는 이병도, 손진태 이런 분이 계십니다. 관련해서 진단학회라고 하는 연구단체를 만드셨고요. 정인보 선생님이나 안재용 선생님 같은 분은 조선학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내용 중에 박은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한 단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단체, 한국사가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발전했음을 밝히는 데 힘쓴 단체, 한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자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인물. 자, 여기 인물.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식 선생님. 네, 디귿이고요. 정인보, 네, 조선학 연구, 리을이고요.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한, 조선어 연구 21년이죠. 한글이라는 잡지 간행, 이렇게 줄을 그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 내용 정도는 잘 기억해 두시도록 하세요. 자, 이어서 일제강점기 문예와 종교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한 문학과 예술 활동의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일제 통치하에서 전개된 종교계의 활동을 안다. 자, 민족문화 수호운동입니다. 자, 일단 일제강점기에 문학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문인들의 이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기 나와 있는 한용운 선생님, 그리고 신훈, 이런 분 계십니다. 이런 작품을 우리가 저항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제 저항했던, 자, 우리 이 작품 뭐죠?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주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분이 바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시고요. 아, 이분께서 쓰신 이 작품이 바로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작품이죠. 님의 침묵. 자, 그리고 심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작품을, 자, 그날이 오면, 이제 광복을 맞이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아, 삼각산이 일어나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윤동주 선생님 계시죠? 자, 윤동주 선생님, 그리고 이육사. 자, 이육사 하면 광야, 윤동주, 별 해는 밤, 뭐 이런 거, 민족 의식을 일깨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동주라는 영화가 있어요. 동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도록 하세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당시를 살았던 젊은이들은 민족의 운명, 처해 있는 현실 앞에서 운명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의 작품이죠.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예, 그런 작품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음악에는 반달, 윤구경 선생님의 반달, 또 현재명 선생님의 고향생가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K-팝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등장하는데 여기 나와 계신 이 윤심덕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선생님 여기 한번 써볼게요. 윤심덕,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 자, 뭐냐? 바로 이 대중가요의 제목이 사의 찬미라고 하는, 사의 죽음을 찬미한다?
찬미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윤심덕 선생님이 부르신 진짜 그 음반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천우희 그러니까 그 해오화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그 배우 천우희가 부른 이 그 사회 찬미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참여 알죠?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나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자, 네. 자, 이번엔 미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서양화의 유화기법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고 또 뭐 안중식 같은 분은 전통 회화기법을 계속 고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극에는 토월회 그리고 극예술연구회와 같은 연극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신극운동을 전개했고요. 영화는 나훈규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식민지 현실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화는 여러분 소리를 넣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변사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리를 따로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1926년 나훈규의 아리랑 너무 이 해와 더불어 26년에 만들어진 나훈규의 아리랑 이게 너무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변사는 어떤 거고 무성 영화, 즉 소리가 없는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 따라 유행 따라 추억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소리로 보는 신파일인 변사극 아리랑. 민족 순환의 시대정신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눈물의 아리랑, 웃음의 아리랑, 막걸리 아리랑, 춤춤의 아리랑, 보냄의 아리랑, 떠나며 아리랑.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살진 전답과 아름다운 산천 무궁화 삼천리의 풍년은 왔건만은 한 줄기 흘러오는 아리랑의 노래는 이 동네의 백성들만 풀어놓는 서름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인 말도 많다. 정신병에 걸린 영진이는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며 슬퍼하는 너희 동생 영희와 탄식하는 아버지의 터질 듯한 그 가슴도 알지 못한 채 남 모르는 환상의 세계에서 그는 홀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오빠 정신 좀 차려주셔요. 박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영진이 나를 좀 보게. 4년 전에 자네와 같이 유학을 할 차로 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던 자네 친구 현구가 돌아오네. 오, 영진이 그동안에 잘 있었나? 누구보다도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이 맞아주어야 할 네, 영진이가 그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종교계 활동입니다. 종교 여러 분야를 일제는 친일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그렇지만 각각의 종교계에서 그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해나가게 됩니다. 먼저 불교는 일제의 간섭하에서 민족 불교의 전통을 지키려 노력했고 대표적인 인물로 한용운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개신교에서는 교육운동, 사회사업,
교육과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천주교에서는 사회사업을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무장독립군 부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개신교 있죠.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이 개신교에서 1900 민족 말살 통치기에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전개했었다는 거,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천도교에서는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상당수를 배출했고요. 청년운동, 소년운동, 농촌계몽운동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게 되죠. 대종교, 이건 당군신앙이죠. 본부를 만주로 옮겨 중광단이라는 이름, 이 중광단이 나중에 이제 확대 개편된 것이 북로군정서, 청산리 대첩의 북로군정서군인데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박준빈이 창시한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는데요. 이 개간사업과 저축운동 등 어떤 새생활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그냥 문화 전반에 걸쳐 쭉 살펴보았는데요. 스스로 정리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920년대 활동했던 가수로 사회 찬미를 불렀던 가수는 그렇죠. 윤심덕. 1926년 나운규가 제작한 것으로 식민지 현실의 슬픔을 표현한 영화는 아리랑. 자, 종교계의 역할, 종교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참배 거부운동, 개신교죠. 자, 소년운동. 방정환 선생님이 그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의 사위죠. 그래서 소년운동과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섰다면 천도교가 되고요. 만주에서 활발한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했던 대종교. 자, 지금까지 학습했던 민족문화 소운동을 랩으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랩을 들으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해 힘들게 이어온 우리 민족 문화를 민족문화 수운동 두줄기는 국어연구와 국사연구 이윤재 최연배 조선어 연구회 잡지 한글을 창간했죠. 조선어 학회 우리말을 지켰어. 한글 맞춤법 동일한 표준어를 제정. 우리말 그 사전에 편찬을 시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강제해서 일제 식민사가 내대항한 민족주의사 박의식은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 신채호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저술 민족주의사 근정인보 안재홍의 조선학운동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사학은 백남은 이병도 손진태 진단학회 심층적인 연구 힘들게 이어왔지 대한민국 민족문화 모두 함께 지켜야 해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과거를 잊는다면 미래도 없어요 자랑스러운 우리만의 민족문화를 사랑해 학은식 신체호 중심 민족의 우수성 독자성 자주성 강조한 민족주의사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지켜 학은식 신체호 중심 민족의 우수성 독자성 자주성 강조한 민족주의사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지켜 일제에 맞선 저항문학가는 한용운, 시문, 이육사, 윤동주 음악에는 민족적 정서를 담았어 반달과 고향생각 K-팝의 시작 윤신덕의 사이참미 안익태는 애국가를 작곡했죠 이중석가 나의 섭서영어 기법을 도입 안중식은 전통적 화법을 고수 영화는 나온 뒤에 아리랑 식민지 현실의 슬픔을 표현해 연극은 신극운동 전개해 도어래와 근예술 연구회 개신교는 교육과 의료사업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어 천주교는 사회사업 구호응화 양로원 전도교는 3.1운동 농촌계몽운동 힘들게 이어왔지 대한민국 민족문화 모두 함께 지켜야 해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과거를 잊는다면 미래도 없어요 자랑스러운 우리만의 민족문화를 사랑해 학은식 신체호 중심 민족의 우수성 독자성 자주성 강조한 민족주의사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지켜 학은식 신체호 중심 민족의
유신은 우리 민족 불교의 전통을 지켜나가. 박종빈이 창시한 원불교는 개간사업과 척추교 운동, 남녀는 서로 평등, 허례 허식 폐지를 주장. 힘들게 이어왔지 대한민국 민족 문화 모두 함께 지켜야 해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과거를 잊는다면 미래도 없어요. 자랑스러운 우리만의 민족문화를 사랑해. 박은식 신체호 중심 민족의 우수성 도처성 자주성 강조한 민족지상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지켜. 박은식 신체호 중심 민족의 우수성 도처성 자주성 강조한 민족지상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지켜. 어렵게 지켜낸 민족문화 소중한 우리의 문화를 앞으로 더 빛나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구클에 들어가셔서요. 오늘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3가지, 그리고 질문 1가지. 제 질문 궁금한 게 없는데요가 아니라 사실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 1가지 이렇게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